예,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및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보존과에 있는 이인복 교수입니다. 또한 오늘 소개할 장비를 개발하고 만드는 IB 시스템즈 랩에 뭘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실험에 필요한 장비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할 장비는 이쪽에 있는 유니버설 미케닉스 어널라이저인데요. 이거는 니켈 티타늄 파일을 이 물성을 평가하는 장비입니다. 우선 니켈 티타늄 파일은 지금 근관치료, 보통 사람들이 신경치료라고 하죠. 근관치료에서 늘 사용되는 파일인데요. 요것처럼 이렇게 작은 바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치근관 내에서 가끔 파절이 됩니다. 그래서 파절이 되면 근관 치료도 실패하게 되고 치과 의사를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유용한 파일이고 늘 사용을 하고서 우리 치과 의사라면 늘 사용을 하는데 가끔 이제 이게 파절이 일어나면 치과 의사를 곤혹스럽게 하고 치료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니켈 티타늄 파일의 그런 물리적인 성질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장비는 유니버설 미케닉스 어널라이저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니켈 티타늄 파일의 그런 물리적 성질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장비예요. 원래 목적은 이제 니켈 티타늄 파일의 그런 성질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였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 치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수복용 컴포지트의 그런 웨이알러지컬 특징, 그러니까 유변학이라고 하죠. 이렇게 점성이나 이런 스티키니스 같은 거를 측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정과에서 사용되는 교정용 와이어 탄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테스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치과에서 사용되는 치과 재료를 치과 재료의 그런 물리적인 성질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니버설 미케닉스 어널라이저는 일반적으로 재료화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유니버설 테스팅 머신의 기능에다가 회전형 레어미터의 그 두 가지 기능을 복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니버설 테스팅 머신에서는 상하 운동, 그러니까 내리고 올리고 이런 운동만 되고, 일반적으로 회전형 레어미터에서는 이렇게 회전 운동만 되는데, 이거는 상하 운동하고 회전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서 압축력이나 인장력 또는 토크까지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유니버설 미케닉스 어널라이저를 사용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비를 사용해서 그 니켈 티타늄 파일을 평가하는 그런 몇 가지 실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비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를 켜고요. 컴퓨터를 켜고 그 다음에 이 장비 뒤에 가면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켜고 전원을 이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자, 컴퓨터랑 이제 이 장비가 켜졌고요. 그 다음에 이 바탕 화면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것을 클릭하면 자, 요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요 기계를 구동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ON이 있고요. 버티컬, 이걸 하면 로테이션, ROT, CW, 버티컬일 때는 업 앤 다운 메뉴가 있고요. 이거를 회전으로 바꾸면, 로테이션으로 바꾸면 클럭와이즈, CW, 카운터 클럭와이즈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슬로우냐, 패스트냐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기본이 되겠고, 한번 저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수직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를 지금 이거를 그러면 아까 여기 버튼을 여기를 좀 찍어주세요. 여기 버튼을 버티컬하고 로테이션, ROT는 로테이션 회전 운동이고 버티컬 VER은 버티컬 운동인데
버티컬 운동으로 맞추고, 여기 업, 다운인데 업으로 되어 있죠. 헤드 속도는 슬로우, 페이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 누르면,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오늘 누르면 지금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 아래로, 여기 업을 다운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르면 지금 아래로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속도를 패스트에서 지금 패스트인데요. 슬로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르면 아까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업으로 바꾸고 오늘 누르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다 수직 운동 위로 패스트해서 누르면 이게 올라가다가 운동 한계치에 달하면 자동으로 지금 하이 리미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 자동으로 멈추게 되겠고요. 다시 이번엔 다운으로 해서 자, 하한선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겠습니다. 다시 올리고요. 올려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지점을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여기에 보면은 제로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 제로를 누르면 여기 포지션이 0으로 바뀌면서 이 지점을 이제 홈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0점으로 세팅이 된 거고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 여기 포지션이 위로 올라갔는데 이 상태에서 제로점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홈을 누르면 아까 제로점으로 세팅했던 지점까지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래로 조금 내려가서 아래로 지금 내려가서 여기서 0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홈을 누르면 아까 제로점으로 세팅해 놓은 점에 자동으로 정확하게 원점을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 운동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버티컬 수직 운동을 로테이션 회전 운동 메뉴로 바꾸고 클럭와이즈로 되어 있죠. 시계 방향 운동이고 슬로우를 패스트로 일단 바꿔보고 오늘 누르면 지금 여기 밑에 모터가 오른쪽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방향을 바꿔서 CW 클럭와이즈를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바꾸면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지시키고 이번에는 속도를 패스트 모드에서 슬로우 모드로 바꿔서 누르면 굉장히 천천히 2rpm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분당 2회전 정도로 느리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방향을 바꿔서 다시 누르면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미세하게 회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시에 수직 운동과 회전 운동을 동시에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좀 잘 빠르게 보기 위해서 패스트로 바꾸고 회전 클럭와이즈로 회전 운동을 하는 상태에서 다시 여기 메뉴에 와서 로테이션 ROT 로테이션을 버티컬로 바꾸고 상하고 하면 회전하면서 동시에 상방 운동을 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리고 싶으면 업을 다운으로 바꾸고 온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회전 운동을 멈추려면 다시 여기 버튼을 버티컬로 되어 있는 것을 로테이션으로 바꾸고 스톱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능은 아까 이제 제로점을 정했죠. 아까 제로점을 정해서 클릭하면 홈을 누르면 지금 회전으로 되어 있고 자,
홈을 누르면 자, 홈을 누르면 지금 위치가 여기 포지션이 제로점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cm를 정확히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set position, set P, set position을 누르고 이거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바꾸고 여기 보면 TP는 타겟 포지션을 얘기합니다. 타겟 포인트, 타겟 포지션인데 10mm로 지금 세팅을 해놨죠. 그렇게 세팅을 하고 그 포지션을 누르면 정확히 10mm를 이동해서 멈추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10mm에 자동으로 맞춰져 있죠. 여기 10mm로 했죠. 이 상태에서 홈을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로 가고요. 이번에는 이 원위치 홈 위치와 좀 전에 맞추었던 세팅 포지션까지 왕복하는 운동을 하고 싶으면 여기 보면 사이클을 누르면 두 지점을 자동으로 왕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멈추려면 주고 다시 홈으로 가고요. 회전 운동도 여기를 로테이션으로 바꾸고 그 지점을 예를 들어 0점으로 지금 로테이션 회전점이 0으로 세팅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누르면 회전을 하고 이 상태에서 원래점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홈 버튼을 누르면 원래 제로점으로 돌아가고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회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셋 포지션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셋 포지션을 누르고 플러스 버튼하고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 TR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겟 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걸 1회전 위에는 1회전이고 밑에는 360도라고 표시되어 있죠. 2회전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2회전 720도를 그 지점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고 포지션 버튼 고 P를 누르면 정확하게 두 바퀴를 돌고 멈추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홈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두 바퀴를 세팅해온 대로 가고 싶으면 두 바퀴를 돌고 다시 홈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마찬가지로 이 제로 포인트에서 세팅 포인트까지 사이클릭 운동을 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사이클 버튼을 누르면 두 바퀴 갔다가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두 바퀴 갔다가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지시키고 싶으면 오프 버튼을 누르고 홈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장비가 할 수 있는 기본 운동이고 보셨다시피 이 장비는 수직 운동을 패스트, 로우 두 가지 속도로 수직 운동을 재현할 수가 있고 또 회전 운동을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근관 치료할 때 사용하는 보통 요즘에는 근관 치료를 손으로 하지를 않고 이 니켈 티타늄 파일을 달아서 이제 모터로 이제 이거를 치료를 하죠. 그때 운동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모든 기능이 이 장비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유저 인터페이스 요 화면, 이 기계를 컨트롤하는 화면하고 이 장비 동작을 보여드렸고 이 동작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이 니켈 티타늄 파일을 평가하는지 그거를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니켈 티타늄 파일은 굉장히 작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잘 탄성이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부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진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핸드피스에 달아서 이제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대표적인 요거를 평가하는 시험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밴딩 테스트라고 해서, 첫째는 밴딩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휘는 거를, 이게 예를 들어서 굵기나 탄성이나 테이프에 따라서 이 휘는 정도, 그러니까 스티프니스죠. 얼마나 이 파일이 잘 구부러지는가를 하는 밴딩 테스트가 첫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좁은 근관을 얼마나 이게 뚫고 들어가는지 페니트레이션, 그래서 버클링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수직력을 가할 때 이게 휘기 전까지 얼마나 힘을 받는지, 예를 들어서 스티프한 거면 잘 안 휘겠죠. 이제 이렇게 버클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걸 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힘이 가해야 되는지, 그래야 이제 좁은 근관 안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셔널 프랙처 테스트인데요. 토션, 그러니까 토크죠. 이렇게 회전, 비틀림 힘을 받아서 이게 근관 안에서, 이렇게 좁은 근관 안에서 치아의 그 뿌리 속에 있는 근관 안에서 이렇게 비틀리면서 치아를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 끝부분이 토크를 받게 됩니다. 토크.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비틀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치아를 삭제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끝부분이 치아 안에 바인딩이 됐다, 붙잡혔을 경우에 위에서는 모터가 돌려고 하고 아래는 바인딩이 되면 안 돌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변형이 되다가 결국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러지기 전까지 얼마나 어느 정도 각도를 회전하는지, 부러지기 직전의 그 토크는 어느 정도 받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토셔널 프랙처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이클릭 퍼티그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피로 파절에 대한 건데요. 이거를 계속 근관 안에서 이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근관을 형성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은 치아 근관이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계속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 입장에서는 이거를 구부러졌다 펴졌다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피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이 되면 피로에 의해서 파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실에서 이게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나서는 이걸 미리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아낀다고 너무 오래 쓰다 보면은 피로 파절에 의해서 이게 부러지게 되는데, 몇 바퀴 정도 돌고 이게 부러지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제 피로 파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이 장비를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는 첫 번째 이제 테스트인 밴딩 테스트, 스티프니스 테스트를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워낙 파일이 작기 때문에요. 좀 가까이서 요거를 고정할 수 있는 이런 특별히 제작한 지그인데요. 이 틈에다가 3mm 정도를 이렇게 홈에 3mm 정도를 이렇게 들어가도록 고정을 하고, 이거를 이게 토크 센서입니다. 토크 센서. 잠깐 먼저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움직임을. 여기 보면 이 모니터를 비춰주시면, 자 지금 요거를 아래로 누르면 지금 보이죠? 저게 올라가는 거. 이거는 로드. 위에서 아래를 누르면 여기 로드가 지금 측정이 되죠. 힘이, 아래를 누르는 힘이.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반대, 끄는 힘이죠. 여기 이거 보이죠? 여기 쪽에 이거. 예.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마이너스 로드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포지티브 로드로. 그러니까 무게를 측정하는 겁니다. 무게, 요 센서에 걸리는 힘. 그 다음에 회전력. 요 회전은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데, 보라색 선, 이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포지티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게 힘을 가하면 포지티브 토크가 걸리는 거고, 다시 반대로 이렇게 걸면 네거티브 홀스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래는 이 수직력에 대한 로드를, 힘을 측정하는 센서랑 회전력을 측정하는 토크 센서가 동시에 지금 장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위는
아래 위 움직임하고 회전을 하는 게 두 가지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사이에 이 파일이 놓여져서 파일에 어떤 변형을 가해서 그때 파일이 느끼는 힘을 얘가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시 이거를 좀 수평으로 잘 고정시켜 보고, 이거랑 파일이 작아서 3mm 정도 됐죠? 이렇게 수직으로 시키고, 이거를 이 아래 토크 센서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 이렇게 해야 잘 보이겠지.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는 이 파일을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 이 밴딩 테스트용 이 모듈을 장착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자, 이게 밴딩 테스트 모듈하고 파일을 장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운동을 시키는 거냐면, 먼저 수직 운동을 잠깐 해서 올라왔죠. 자, 이 상태에서 회전 운동을 한번 시켜보면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죠. 빠른 속도로 한번 보여주면 회전 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실제 측정에 있어서는 ERPM, 낮은 회전 운동을 이렇게 시키게 되는데요. ISO 규격에 의하면, ISO 3630 규격에 의하면 이 RPM으로 이 파일을 45도 회전할 때 이 파일이 느끼는 힘을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아래로 내려서 이 모듈이 이 파일에 걸치도록 되는 위치까지 이동시킨 다음에, 자,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을 시켜서 닿기 직전까지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죠? 요게 이제 테스트하기 직전 상태가 되겠습니다. 옆에서 한번 찍어봐요. 이쪽에서 보면. 자, 요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세요. 요 위에 요 회전할 수 있는 요것이 파일 직전에 닿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45도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면 파일이 휘겠죠. 휠 때 여기 토크 센서가 그 휠 때 필요한 힘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보면 현 지점을 아까 말한 대로 제로 포인트를 지정을 하고 회전점이 제로 포인트로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셋 포인트를 누른 다음에 45도를 이렇게 눌러서 타겟 로테이션을 45도, 자, 46도까지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46도 그렇게 맞추고 이 상태에서 고 포지션을 누르면 자동으로 얘가 45도를 회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고 포지션을 보면, 자, 시작합니다. 고 포지션 자동으로 45도를 회전시켰죠. 그때 여기 토크 센서가 약간 위로 올라가서 토크가 여기 측정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시험이 끝났으면 다시 이거를 원래 위치로 돌리려면 홈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측정이 끝난 거예요. 아주 편하죠. 지금 자동으로 굉장히 정밀한 측정을. 요게 이제 밴딩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시험이 끝났으면 뭘 올려야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수직 버티컬로 바꾼 다음에 업해서 위로 올리면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밴딩 테스트고요. 이 결과를 보려면 요 끄고 엑셀을 불러서 저장을 안 했구나. 저장을 안 했어. 다시.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그 테스트를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저거를 아래로 다시 내리고 다시 내리고요. 스탑 됐고, 이게 가볍게 조금 더 접근시켜야겠네. 회전, 글로벌 슬로우. 조금 닿기 전이죠. 거의 다 했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제로점이라고 하고 세팅 포지션을 45도로 45도로 입력하고, 자, 여기 파일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파일 네임. 여기에, 자, 요거는 밴드 테스트니까 밴드 하고, 오늘이 2라고 합시다. 일단 밴드 2라는 파일 네임으로 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측정 값이 저장이 됩니다. 파일로. 그 다음에 요 고 포지션을 누르면 이제 45도가 회전이 되겠죠. 자, 측정이 끝났고요. 끝났으면 다시 홈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스탑 버튼을 누르면 이제 측정이 끝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올려서 자, 분리를 시켜주고요. 자, 요 조금 전에 측정한 데이터를 보려면 요 엑셀 프로그램을 열고 열기를 누르고 아까 패스가 익스페리먼트 데이터에 이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아까 밴드 2였죠. 이거죠. 밴드 2 이걸 열면 다음 마침을 누르면 여기 보면 이 시간의 흐름, 위치, 수직 위치를 말합니다. 포지션, 로테이션, 회전 위치를 말하고요. 앵글, 회전각을 말합니다. 로테이션은 회전수, 그러니까 1회전이냐 2회전이냐고 그거를 360도를 곱해서 앵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수직력, 토크.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토크이기 때문에 요 앵글하고 토크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다수의 그 노이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봅시다. 초당 10개의 데이터를 보통 수집을 하기 때문에 이 기계가 10개를 평균해서 하면 좀 더 매끈한 커브를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앵글이 0에서
하면 삽입, 분산형 그래프,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측정 값이 되겠어요. 요게 이제 제로 각도에서 각도가 0도에서 45도로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실험이잖아요. 그때 45도로 증가하면서 토크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리턴하면서 약간 감소한 상태에서 이거는 아마 파일이 약간 휘어져서 줄어들었겠죠. 히스테리시스가 있는 거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45도 회전할 때 그때 걸리는 토크가 0.2 뉴턴 센치 정도가 걸리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일의 종류나 파일의 테이퍼나 파일의 굵기에 따라서 이 값은 달라지겠죠. 파일이 재질이냐, 파일을 열 처리를 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값이 우리가 이제 인상적으로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그래프를 좀 더 매끈하게 보고 싶으면 이거를 해도 되죠. 그럼 선으로 지금 그때 필요한 그래프를 우리가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아주 편하죠. 지금 측정도 아주 쉽고 그거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것도 금방 여기다 캡션만 넣으면 그대로 논문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데이터를 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으로 토셔널 프랙처 테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셔널 프랙처라는 것은 좁은 근관 안에 이제 이게 들어가서 끝부분이 이제 바인딩이 되고 위에서는 회전을 하려고 할 때 비틀리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힘까지 몇 도 각도까지 얘가 견딜 수 있는가를 비교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또 다른 토셔널 프랙처 테스트용 이런 지그에 보통 ISO 규격에 3mm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미리 하기 전에 표시를 해놓고 이걸로 이렇게 물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꽉 조여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매달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역시 토크 센서에 매달아 주고요. 이거는 직접 이걸 내려서 됐어요.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위에 척에 위에 요 조에 파일이 잡혀 있고요. 아래 토크 센서에 지금 물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거를 비틀어 주게 되면 비틀림에 의해서 얘가 몇 도 정도 돌아서 회전해서 부러지기 전까지 몇 도 정도 회전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토크에서 부러지는지를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ISO 규격에 의하면 이 RPM의 속도로 자, 여기다 파일 네임을 일단 입력을 할게요. 이거는 토셔널 TORTION 2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버티컬 모드를 로테이션 모드로 클럭와이즈 슬로우 모션, 그 다음에 현 위치를 제로 포지션으로 하고요. 셋 포지션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니켈 티타늄 파일이 한 2회전 정도, 그러니까 한 700도, 720도 정도 회전하면 부러지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한 3바퀴 정도, 3회전 정도를 미리
set 포지션으로 지금 1회전 입력했고요. 계속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회전수가 세팅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회전 입력했고 자, 3회전 1080도로 입력을 했고요. 아마 이 전에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측정 시작하기 전에 로테이션, 클럭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슬로우 스피드로 셋 포지션은 로테이션 3바퀴를 입력했고 이제 이 고 포지션, 그러니까 3바퀴 시작하기 전에 이걸 먼저 세이브를 눌러야 파일이 저장됩니다. 저장되기 시작했고요. 이 상태에서 고 포지션을 누르면 얘가 3바퀴를 회전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시작 천천히 회전하고 있죠. 동시에 여기 토크도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좀 1회전했고 떨어졌습니다. 띡 소리 났죠. 여기 보면 토크가 증가하다가 보라색 뚝 떨어졌죠. 부러지면서 토크가 안 걸리니까. 자, 이게 이제 실험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아직은 부러졌지만 위에는 3바퀴 돌 때까지는 계속 진행하고 있죠. 실험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하는 거를 스탑을 하고요. 이 회전도 또 스탑을 하고 수직으로 올려서 올리려면 되겠어요. 끝에가 부러진 걸 알 수 있죠. 여기. 자, 여기 파일 끝이 조금 부러진 걸 알 수 있어요. 부러진 건 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요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엑셀을 열어서 파일 오픈 열기 이 드라이브에 있고 익스페리먼트 폴더 데이터 폴더에 아까 텍스트 파일로 저장했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에 토셔널 프랙처 테스트 토션 아까 2번이었지 요거에 되겠습니다. 토션 2번 여기 오늘 아까 날짜도 여기 시간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누르면 next, next, finish. 자, 똑같이 시간 실험의 경우와 0.1초 간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포지션은 이 수직 위치인데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고 회전이 지금 여기 보면 0에서 이제 실험 시작하면서 이제 회전수가 이렇게 증가해서 회전이 나 있고 여기는 그 우측에는 앵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하기 전에는 0도에서 각도가 증가해서 지금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수직력. 이 경우는 수직력은 의미가 없고요. 토크가 중요하겠습니다. 토크.
램프. 이것도 여기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필터링을 위해서 에버리징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에버리지를 써서 초당 1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를 에버리징을 하면 훨씬 더 커브가 부드럽고, 그래서 앵글하고 회전각에 따라서 토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인서트, 삽입, 스캡처링 그래프로 해서 커브를 그리면, 자, 요게 이제 요 밑에는 회전각이고요. 0에서 여기 보면 여기 몇 도에서 부러졌냐, 509도니까 회전으로 말하면 한 바퀴 한 1.7 회전 정도 돌아갈 때까지 토크가 처음에는 급속히 증가하다가 천천히 증가하다가 부러지기 전에 조금 하다가 막판에 부러지면서 토크가 감소한 거예요. 최대 부러지기 토크는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부러지기 전까지 회전한 각도는 514도가 되겠고, 그 안에 이 터프니스 에너지는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하면 되겠죠. 최대 토크는 0.8, 0.87 뉴턴 퍼 세크, 여기거든요. 0.88 뉴턴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파일에 따라서 파일의 종류, 회사, 재질, 테이퍼, 파일의 굵기, 파일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되겠죠. 저장하고,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다시 유저 인터페이스로 돌아가서, 가끔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가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이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 기계랑 컴퓨터 사이에 통신이 조금 안 되는 경우라서, 그때는 다시 한번 해주면 또 통신이 다시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려줘야 되니까 vertical up, slow, on 하면 천천히 올라가게 되죠. 스탑을 하고 이 파일을 쪽에서 풀고, 아래 역시 토크 센서에서도 이걸 분리해서 이렇게 꺼내고, 여기 보면 아까 여기 파일 끝이 여기 부러졌을 텐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여기 파일이 부러진 걸 볼 수 있죠. 하나는 어제 내가 실험하다가 한 부러진 파일이 여기 박혀 있고, 오늘 실험한 파일은 여기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핀셋을 가져야죠. 이거를 이제 이 전자현미경으로 요 부러진 파일 단면을, 요 파일 전자현미경으로 요 파일 부러진 단면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봐서 어떤 역학에 의해서 부러졌느냐, 이런 것도 보통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번에는 이제 버클링 테스트를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클링 테스트는 이제 파일이 막힌 근관을 이렇게 뚫고 들어갈 때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한지, 이제 이렇게 penetrating capability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이 스티프하면 이렇게 잘 뚫고 들어가겠죠. 이게 연약해서 잘 휘면 잘 못 뚫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휘기 전까지 일정만큼의 휘기 전까지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한지를 버클링, 그러니까 휘는 거죠. 이렇게 수직력을 가했을 때 그거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클링 테스트를 위해서는 위에서 수직력을 천천히 이렇게 누르고, 요 아래에 이렇게 홈이 약간 파 있는 데다가 이렇게 수직력을 가해서 일정만큼 휠 때까지 그 힘을, 수직 운동하고 휘는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 게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아래 여기서는 토크보다는 로드가, 수직력에 대한 로드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여기다가
높이가 얕아서 여기까지 내릴 수가 없겠는데, 그러면 파일이 들어갈 만큼 얘를 올리고 스탑하고, 자, 요게 이제 버클링 테스트 직전까지 된 게 되겠어요. 요 파일이 여기 꽂혀 있고요. 얘를 수직으로 아래로 내리면 여기에 부딪혀서 어느 정도 이렇게 휠 때까지 이거 힘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살짝 내려보면, 자, 닿기 전이죠. 자, 여기 보면 로드가 전혀 안 걸려져 있죠. 살짝만 힘을 가해 볼게요. 자, 살짝 닿죠. 지금 로드가 지금 확 증가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로드가 다시 조금 더 가해 볼까요? 자, 확 올라가죠. 지금 여기 파일이 좀 휘었죠. 지금은 휘었어. 다시 올리면 다시 분리가 됐죠. 로드가 다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파일이 닿기 직전까지 접근을 시키고, 자, 파일이 닿기 직전까지 접근을 시키고, 이 지점을 제로점으로 놓고, 자, 몇 미리를 하강시킬 건가? 한 3mm만 눌러보죠. 3mm. 셋 포지션을 하고, 타겟 포지션을 3mm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mm. 자, 3mm로 지금 세팅을 했고, 이 상태에서 고 포지션 하면 얘가 3mm 하강 운동을 하면서 얘가 휠 거예요. 휘면서 그때 휘기 위한 힘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버클링 좀 투로 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시작하고요. 고 포지션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내려가겠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포지션 3mm. 반대다. 다시 홈. 다시 셋 포지션을 아래니까 마이너스를 입력을 하는 걸 까먹었어요. 마이너스 3mm. 마이너스 3mm. 세이브. 자, 내려갑니다. 3mm. 자, 3mm 내려갔죠. 파일 핑거 보이죠? 핑거 보이지? 옆에서 보면 확실히 했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자, 실험 끝났어요. 한번 끝났어요. 파일이 원상복귀로 거의 올라가 있죠. 자, 다시 원래대로 홈. 자, 데이터 저장을 마치고 그래서 분리. 자, 그러면
요 버클링 테스트를 결과를 여기 한번 로드가 갈 때 3mm 로드를 이동을 할 때 로드가 지금 측정이 된 거죠. 데이터를 보려면 요거를 잠시 닫고 역시 엑셀에 가서 오픈 이 드라이브 experiment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로 저장했으니까 버클링 BJ 버클링 2 하고 next finish. 자, 여기도 보면 시간, 위치, 로테이션, 앵글, 로드. 근데 여기서는 수직 위치, 포지션이 중요하죠. 아까는 회전이 중요했지만 포지션하고 그때 느끼는 로드,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역시 로드도 초당 10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값을 얻기 위해서 필터링을 하면 10개만 필터링을 하죠. 10개. 그러면 이 포지션하고 이 로드 값을 insert scattering 두 번 했기 때문에 지금 커브가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요게 이제 밑으로 마이너스 3mm까지 여기서 누른 거죠. 눌러서 3mm까지 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때 로드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로드가 첫 번째 사이클은 크게 이렇게 증가했다가 로드가 한 350g 정도 걸렸네요. 350g 플러스 정도 이렇게 걸렸다가 이렇게 내려간 거죠. 돌아온 거죠. 두 번째 테스트 할 때는 앞에서 한번 휘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거죠. 이게 줄어들어서 두 번을 리턴한 거고 이렇게. 최대 로드는 300.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의 지름이나 파일의 테이퍼나 파일의 단면이나 파일의 재질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그 파일 고유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큰 값일수록 같은 동일한 만큼 휘는데 더 많은 힘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디어셈블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일은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버클링이라 부러진 게 없어서 약간 끝에가 약간 휜 거 외에는 뭐 다른 게 보이진 않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세 가지가 이제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클릭 퍼티그 테스트. 실제 임상에서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그 운동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테스트를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는 사이클릭 퍼티그 테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 진료실에서 요 엔도 모터를 사용해서 이제 근관 형성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그때 계속 반복되는 이 굴곡된 근관에서 이 파일이 이제 계속 휨이 반복되니까 피로 파절을 일으키는 거죠. 그거를 몇 회전 정도 돼서 이게 부러지는지를 비교하는 사이클릭 퍼티그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있는 요 척을 먼저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잘 잡고 분리를 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요거 대신에 요거를 이제 여기
장착을 하는 게 되겠어요. 그 센터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요 기준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천천히 내려서 거의 그 끝부분이, 이 파일 팁 부분이 얘랑 센터가 거의 되도록 이렇게 이쪽 정면 방향하고 측면 방향을 이렇게 관찰을 해서 여기서 찍고 여기서 이렇게 그 파일 팁과 아래 센서의 축 선상이 일치된 거를 이쪽으로 이쪽 측면에서 일치된 거를 확인하고, 일치됐죠? 그걸 확인하고 이제 고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확인해서 고정이 된 걸 확인하고, 자, 이러면 이제 센서랑 모터 축이 동축선상에 위치한 거를 확인을 했고, 이 중심점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했던 핀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거했던 요거를 사용할까? 여기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 익스텐전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보면 파일하고 그 아티피셜 그루브가 그 축선상에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내리면 이게 그루브를 따라 파일이 커브드 굴곡을 따라서 이렇게 휘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죠. 지금 약간 파일이 바깥으로 좀 나온 상태고, 이 상태고, 자, 유지점을 제로점으로 세팅을 하고요. 이쪽으로 세팅을 하고, 이 거리가 한 10cm, 10cm 정도 되죠. 10cm. 10mm, 10cm가 아니라 10mm. 10mm 정도를 셋 포인트로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로 해서 10mm, 10mm 입력하고 고 포지션하면 그렇게 10mm 딱 가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파일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고려를 한 다음에 다시 홈으로 하면 10mm로 좀 커도 될 것 같아요. 한 12mm. 12mm. 좀 돼도 될 것 같은데 13mm. 원하는 만큼 파일을 자 14mm로 해볼까? 15mm로 해보죠. 좋네. 자, 지금 요 스마트 플러스라는 덴스플라이 회사의 스마트 플러스라는 이 모터 드라이버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여기 보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파일이 지금 프로테이퍼 넥스트라는 파일을 300rpm으로 맥시멈 토크는 2Nc로 세팅을 해놨고요. 거기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한쪽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도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몇 회전이나 이 그루브 안으로 들어갔을 때 300회전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몇 초 지나서 얘가 부러지는지를 알면 전체적인 회전수를 계산을 할 수 있죠. 일단 스탑을 하고 자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파일 네임을 사이클릭 퍼티그 테스트 사이클릭 에 2라고 입력하고 이제 세이브하면 데이터가 측정이 되고요. 여기 셋 포지션이 아까 마이너스 15mm이기 때문에 로테이션도 제로로 하고 로테이션 여기서는 일단 이 회전을 쓰는 게 아니라 저 모터 드라이버의 회전을 쓰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고 고 포지션으로 하면 이제 그 위치로 갈 겁니다. 먼저 이거를 회전을 스타트를 하고
보니까 이 포지션이면 이제 그 포지션으로 가는 거죠. 최저 들어가고요. 지금 회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 회전하는 동안은 여기 로드가 걸려서 이 로드가 약간 64g 정도 여기 걸려 있는 걸 알 수 있죠. 부러지는 순간 아마 이게 똑 떨어질 거예요. 길이 안 보이네. 부러진 것 같은데 소리가 들어가서 응? 긁히는 것 같지? 부러져서 부러졌네. 부러졌어. 부러졌고 지금 이게 로드 변화가 생겼거든. 자, 그러면 스톱하고 모터도 저는 여기 끝에가 지금 짧아졌잖아. 여기 끝에가 원래보다. 자, 그러면 응? 끝에 짧아졌지? 네, 짧아졌어요. 잘 부러졌어. 여기 어디 튀어나왔겠지? 부러진 게? 데이터를 한번 보면 엑셀을 열어서 오픈, 아까 폴더 이 experiment 데이터 텍스트 파일 cyclic test 2. 자, 보면 next finish time position.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로드죠. 로드랑 시간하고 로드죠. 시간하고 로드 어느 정도 시간을 걸려서 로드가 변했는지가 기준이니까 그냥 그대로 로드도 여기도 아까처럼 좀 필터링을 해서 그냥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보이는지. 로드가 워낙 작기 때문에 까칠까칠하게 보일 것 같은데 insert scattering 그거고
시간이 이게 세로를 줄여야겠네. 여기가 한 2000까지만.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로드가 이게 쭉 내려가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일정하다 여기서부터 뭐가 흔들리죠. 까칠까칠하게 지금 노이즈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필터링을 한번 해봅시다. 10개만 에버리지 엑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10개만 응? 에버리지 함수 그러면 타임하고 에버리지 된 로드를 인서트 스캐터링 커브 훨씬 깨끗하죠. 자, 보면 이게 이제 파일이 이제 내려가면서 15mm 내려가면서 여기서 로드가 이제 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로드가 일정하다가 요 부위에서 뭐가 떨어졌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러진 거예요, 여기서. 부러져서 이제 끝부분이 튀겨 나가 버리니까 로드가 쭉 떨어진 거죠. 지금은 얕게 넣어서 그렇고 만약에 파일을 더 깊숙이 넣으면 요 값이 팍 떨어진다고 이만큼 팍 떨어져. 그래서 분명하죠. 그러면 여기 시간이 요거는 x축이 시간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178초 178초고 178초 이게 분당 300회전이니까 그러면 1초에 5회전이지. 그죠? 네. 이게 300rpm이니까 분당 300회전이니까 1초에는 60으로 나누면 5지. 네. 5에다가 저 178을 곱하면 500에다가 하루 40, 한 900회전 정도, 900회전 정도 돌고 부러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이 파일이. 예?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걸 하기 전에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이거 부러지는 동안 그거를 지켜봤다고, 눈 빠지게. 그러고 그 시계초 가지고 쟀다고. 얼마나 힘들어. 이게 없어졌네 하고, 잠깐 눈 깜빡하는 사이에 없어졌어. 그러면 언제 부러졌는지 모르지. 근데 이거는 그냥 걸어놓고 어디 갔다 오면 나중에 그래프만 보고 요 지점에서 지금 로드가 부러져서 팍 변했구나라는 걸 알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그게 자동화 실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엔도 시뮬레이션 테스트입니다. 실제 인공 치아 근관을 이용해서 인공치아 근관을 이용해 보면 플라스틱 안에 치아의 근관처럼 이렇게 파져 있죠. 인공치아 근관을 이용해서 실제 이 모터를 사용해서 이거를 근관 치료를 할 때 여기에 걸리는 그 로드 수직력과 토크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먼저 그 인공 근관을 고정된 지그에 고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는 파일이 브로큰 파일이고
소문으로 한번 볼까? 자, 위에다가 플로터 파일을 고정하고, 자, 보면 여기 인공 근관이 설치되어 있고요. 위에는 파일이 되어 있고, 한번 근접을 시켜서 근관 입구와 파일이 센터링이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센터링이 안 되면 파일이 들어가기도 전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된 거 같고, 한번 테스트 삼아 속으로 집어 넣어 봅시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응? 다시 업. 이 상태에서 우리가 놓고자 하는 길이를 먼저 대충 에스티메이션해서 한 15mm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되겠죠? 15mm 내지 7mm, 15mm 정도. 그 전에 한번 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 먼저 자, 이 지점을 제로 포인트로 놓고요. 15mm를 이제 셋 포지션 마이너스 15mm를 하고, 그러면 15mm를 가고 다시 홈으로 가고, 이 과정을 사이클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슬로우 다운. 자, 여기다 고정시켜 놓고, 15mm를 여기를 제로 포인트로 하고, 제로 포인트로 하고, 셋 포지션을 마이너스 한 13mm만 합시다. 처음에 13mm 정도 해놓고, 이 상태에서 고 포지션 하면 아래로 들어가고 13mm, 다시 홈 하면 돌아오는 거죠. 사이클 누르면 두 지점을 실제 근관치료 하는 것처럼 아래 위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커브드 근관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그러면 파일 이름을 사이클릭, 아니 시뮬레이션이지. 엔드 시뮬레이션에 2번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확인, 버티컬 무브먼트 다운 패스트 옵션으로 세팅 포지션을 마이너스 13mm, 그 상태에서 사이클, 세이브를 누르고 액션을 시키고 세이브를 누르고 사이클릭 누르면 실제 근건치료에서 일어나는 모션이 안 잡히는 걸로 봐서 너무 얕게 들어갔어. 파일 사이즈에 대해서 저기 안 잡히죠. 다시 홈 조금 더 넣읍시다. 들어오고 셋 포지션을 마이너스 15mm에 걸리더라고요. 13mm 15mm 마이너스 15mm고 셋 포지션. 자, 파일 네임 있고 회전시키고 세이브하고 사이클 무브먼트, 아직도 별로 걸리지가 않네. 힘이 파일이 너무 가는가? 스탑. 파일이 너무 가늘어서 여기 걸리지가 않는 것 같아. 허당. 응? 됐어요. 그러면 좀 굵은 걸로 바꿉시다. 자, 홈이지. 자, 그러면 이거는 좀 굵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과격하게 하면 세팅을 다시 13mm 처음에는 몇 번 시행착오를 해서 몇 mm 정도가 적당한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회전을 시키지 말고 고 포지션. 로드가 엄청 걸리네. 너무 세다. 홈 엄청 걸리네. 꽉 끼는 거지 이제. 꽉 끼는 거야. 그러면 조금 줄여야지. 세 포지션을 한 10mm 한번 보자. 고 포지션. 로드가 안 걸리네. 조금 더 세 포지션 마이너스 12mm. 걸렸다. 이 정도 걸리면 좋지. 자, 그러면 파일 세이브하고 사이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세이브. 뭘 눌러야지. 사이클릭. 토크가 왜 안 잡히지? 토크가 거의 안 잡히는데? 스탑. 조금만 더 넣자. 아까 12mm인데 13mm로. 14mm 해보자. 세이브, 사이클링. 토크가 너무 걸려서 얘가 토크를 넘어서 토크가 너무 걸리면 얘가 자동으로 리버스를 하게 되니까 토크가 너무 걸리면 14mm는 너무 깊고 13mm 깎여가지고 지금 누르니까 레진이 13mm로 해봅시다. 그러면 세이브
사이클. 아, 좋다. 아, 걸렸다. 토크도 나오고. 한번 깎이니까 그 다음에는 줄지, 점점. 여기 보면 주기적으로 로드랑 내려갈 때 로드가 걸렸다가 다시 뽑을 때 트랙션 포스가 걸리고 토크도 좀 걸리고. 지금 이미 깎여가지고 토크는 거의 안 잡혀. 로드만 잡히고. 저기 많이 묻어놨잖아, 깎여서. 이거는 이제 결국 파일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삭제력이 뛰어난지, 얼마나 토크가 감소하는지, 로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원하는 만큼 시행을 했으면 이제 홈을 누르면 위로 보고 버프를 하고. 세이브를 안 했나? 홈을 하면 세이브가 아까 세이브를 안 누르고 했나? 보자. 데이터가 없나? 자, 오픈. experiment 데이터 텍스트 파일 시뮬레이션. 잡힌 것 같은데? 넥스트. 그치. 자, 여기 보면 처음에 요거 54초 이건 찌워버리고, 이거는 각이지니까 여기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요 포지션, 여기서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포지션이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때 걸리는 로드랑 토크가 중요하니까 일단 시간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간에 따라서 로드도 이것도 이제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필터링을 한번 해서 에버리지 함수로, 얘는 에버리지 함수를 써서 한번 노이즈 필터링을 하는 게 좋지. 11개 정도. 이렇게. 토크도 10개 정도.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로드랑, 아니지, 이거 아니지. 다시. 시간에 따라서 에버리징은 로드랑 토크가 어떻게 되는지 인서트 분자냐. 왜 하나만 그려져 있지? 14mm로 1mm만 추가하면 아마 그럴 거야. 13 맞아? 아까? 네. 14mm로. 14에서 이거 소리 나가지고. 그래 14로 합시다. 14mm. 자, 그러면 하고 세이브를 누르는 게 중요해. 저장. 그 다음에 사이클. 속도를 다시 홈. 속도가 슬로우로 돼 있어서 페이스트로 바꿔야 돼. 0.7 셋. 14mm라고 했죠? 네. 세이브를 누르고 사이클. 저기서 너 오버토크 걸렸다. 지나가봐 그래도.
점점 이제 깎이는 거에 따라서 이 로드랑 토크가 조금씩 감소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위에는 파일이 아래로 내려갈 때 버티컬 로드고, 아래는 올라갈 때 스크루 인 이펙트라고 해서 파일이 나사처럼 작용해서 저 블록을 끌어내는 힘.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또 스톱. 스위치 끄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결과를 엑셀에서 파일 오픈 A experiment data 텍스처 파일 시뮬레이션 이거죠. 시뮬레이션 다음 아침 피니시. 로드를 아까 필터링을 위해서 다행히 시간이 잘 잡혔고, 에버리지 함수 그래서 10개만 그죠? 에버리지 함수 10개만. 자, 이 시간을 보면 이번에는 제대로 시간을 상당히 오랜 시간을 120초 이상 120초 이상 130초 동안 한 걸 알 수 있고요. 10초. 자, 그러면 시간하고 로드의 변화랑 토크의 변화를 동시에 인서트 스캐터링 자, 지금 보면 요게 로드고 요 한 선은 직선처럼 보이는데 이 로드 값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작게 느껴지는 거죠. 작게. 그래서 요거를 보려면 토크 변화를 보려면 따로따로 그리는 게 낫겠네. 한꺼번에 표시를 하니까 하나가 숨어버려. 요 로드만 인서트를 하면 자, 보면 이렇게 한 80g 포스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하다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시간하고 토크 변화를 인서트 스캐터링 자, 토크는 한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때는 토크가 크게 걸렸다가 나오면 토크가 줄고 이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에 따른 거고, 이제 수직 위치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로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 포지션에 따라서 로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insert, scattering. 자, 이게 포지션인데, 포지션이 밑에서 0에서 마이너스 14mm까지 이렇게 가면서 로드가 증가했다가 빠지면서 여기 증가했다가 어느 정도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다시 이쪽으로 이제 원래 위치로 갈 때는 로드가 이제 마이너스 로드는 이제 스크루인 이펙트 때문에 끌려갔다가 이제 가는 거를 여러 사이클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계속 반복적이니까. 그 다음에 포지션에 따라서 토크가 어떻게 변하는지. insert, turn. 마찬가지로 여러 사이클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게 밑으로 파일이 이렇게 들어갈수록 토크가 증가하다가 파일이 빠지면서 급격히 감소해서 이제 이거를 사이클을 반복할수록 이제 조금씩 깎여나가니까 이제 토크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이클만 보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제 택해가지고 그 사이클만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요 사이클만 보고 싶으면 요 구간 요 시간을 정해서 거기만 그리면 된다 그리면 되는 거죠.